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고선생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얘기는 소독과 글 쓰는 실력은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글 쓰는 거 참 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글을 잘 쓰게 되면 돈을 버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글을 쓰는 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버조차도 영상을 찍고 나서 뭐 글을 쓴다든지 안에 뭐 세부 사항을 쓰는 거라든지 글 쓰기가 적용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죠. 그리고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카페를 해도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는 건 특히나 더 많이 우리가 그 정보를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글쓰기는 어찌 보면 되게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다 글 쓰는 뭐 작가나 전문적인 글을 쓰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는 글 쓰는 초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첫 문장부터가 막힙니다.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첫 단어부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글을 쓰게 되면 일단은 그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주제를 생각하면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이러면은 글쓰기의 방향이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주제가 뭔지 이렇게 좀 한정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쓰기를 잘 하려고 하면 너무 잘하려고 하면 부담을 가지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냥 초보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하는 거를 글로 적는다 생각하고 쉽게 쉽게 짧게 짧게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써주는 게 뭐 주저리 길게 쓰면 아무래도 그 하고자 하는 말이 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짧게 써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을 쓸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글을 쓰거나 뭔가 뭐 지금 저처럼 영상을 찍거나 뭔가를 해야 되면은 우리는 되게 관심이 가져집니다. 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뭔가를 사야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야 되는 물건들이 계속 보이게 되죠. 그만큼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글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연관된 것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 그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된다든지 이렇게 관심이 일단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력을 조금 더 키워주면은 글쓰기조차도 이렇게 보는 걸로도 충분히 내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또 자리 잡게 되고 그게 또 글로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초보니까 글쓰기를 너무 겁내하지 말고 일단은 첫 문장을 쓰는 겁니다. 예, 당연히 첫 문장이 어렵죠, 쓰기가. 생각이 많으니까 너무 또 부담을 가지고 이게 잘 쓰려고 하니까 안 쓰집니다. 근데 무작정 일단 써야 됩니다. 써야지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거를 뒤에 끝까지 글쓰기가 완료될 때까지를 다 생각하면 일단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쓰고 보는 겁니다. 쓰면서 방향을 또 다르게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글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할 때는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 어떤 제가 물건을 하나 사용을 해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리뷰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게 된 뭐 그런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건을 내가 이 물건만이 가진 그런 특징
들이 있겠죠. 다른 많은 종류의 것 중에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다라면 이것만의 뭔가 특징이 있겠죠. 그런 걸 차별을 하든 뭔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그렇잖아. 이거 물건을 산다라는 거는 그 장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구매자 입장에서, 예, 이 물건을 살 구매자 입장에서의 그 장점을 어필을 해주는 겁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내 돈을 주는데 단점만 많으면 당연히 사지 않겠죠. 그래서 장점을 해주고, 물론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솔직한 리뷰에서는 또 그런 단점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장점을 어필해야지 일단은 그 글을 쓰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매자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사야 된다라면 그 장점을 더 많이 부각이 되게끔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 일단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뭐 타 물건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지금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게 50%의 뭐 지금 할인이 있다든지 이런 이득을 제시를 해주면은 당연히 이 정보를 검색하고 들어왔는데, 블로그라 치면 여러분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구매 시 이득을 제시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써봤는데 이런 장점이 있네. 그럼 나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구입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글 쓰는 것 자체가 저도 일기 형식으로 많이 쓰는데, 일기를 여러분 계속 쓰게 되면은 그 일기 안에 이런 식의 글 쓰는 것들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기는 본인만의 뭐 그런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을 적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글쓰기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검색하는 데 있어서 이 물건을 검색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글 쓰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시면 이런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글이 더 노출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글 쓰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글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된다라면, 강의도 사실은 이 머릿속에 어떻게 강의할 건지 강의안이 나오고, 그거를 뭐 강의 PPT라든지 이런 거를 강의 교환을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그런 것도 되게 막연하단 말이죠. 결국 그것도 글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외부 강의를 이제 할 때 했던 방법이, 이제 저는 공부 방법 관련된 책을 썼으니까 관련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그 공부 방법에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거나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압니다, 대부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실천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실천을 못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또 다른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검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해야 된다라면 그와 관련된, 내 주제와 관련된 책이라든지 강의들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책이라 치면 몇 건, 강의라 치면 몇 건만 하면은 이 안에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가지만 흐르지만은 거기에서 이 저자, 이 강의하는 강사만의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은 그 부분을 여러분 걸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일반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좀 들어주면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공감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돼야 될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나만의 방법인 거죠. 그죠? 자기의 경험들을 추가로 넣어주면은, 기존의 공부 방법이야 워낙 많으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성과를 냈는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궁금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우리가 뭐 글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자세하게 써주면서 자기의 그런 노하우를 얘기해주면서 조금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거나 글을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면은 같은 공부 방법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 3번이 들어감으로써 자기만의 경험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뭔가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강의나 뭐 글을 쓰는 거나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1번 이건 것 같아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뭐 작가가 글을 쓰면 다 작가니까 이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의사면 의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똑똑하고 뭐든 다 잘할 걸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글쓰기는 누구나 다 가능한데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편견을 일단 버리는 거. 그리고 일단 한 줄을 써보는 거. 그게 뭐 인터넷 상에서든 아니면 뭐 일기장처럼 쓰든 뭐든 일단은 써야지 뭔가 늘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잘 모르면 그 사람 거하고 비슷하게 해보되 내 거를 추가, 그죠? 한 줄 더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글을 읽는 거는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뭐 감동을 준다든지, 그죠? 뭐 웃음을 준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들어주거나 그렇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냥 기분만 적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고 이런 식의 정보가 추가되면 더 좋겠죠. 자, 다른 사람의 그래서 지식을 이용은 하되 그렇잖아요. 새로운 게 모든 사람이 책을 쓴다. 모든 사람이 강의를 한다. 모든 게 다 1부터 100까지가 다 새로운 거야 된다라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쓰기나 강의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누구나 다 가능한 게 다른 사람의 지식에 플러스 내 지식이 경험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 다 글쓰기나 강의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책을 읽고 또 쓰는 거 이게 되게 하기 싫고 귀찮지만 하셔야지 실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글쓰기가 잘 되면은 지금은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돈 버는 능력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실행을 계속하게 되고 실력이 계속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소득도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글쓰기는 여러분의 소득을 늘리고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세상에서 돈을 버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죠? 이런 영역을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하지 않는 글쓰기. 글쓰기가 결국은 돈 버는 능력과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